제가 6월 달에 9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책 제목은 역사 공부의 기초고요. 저자는 존 루카치, 출판은 유유출판사에서 담당했습니다. 이 책 역사 공부의 기초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크게 기대감 없이 구매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. 왜냐하면 제가 독립서점에 들렀을 때 딱 5만원의 예산을 정해놓고 책을 구매했었는데요. 그때 당시에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구매했던 저렴하고 얇은 책 중에 한 권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자체에 걸고 있던 기대는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. 그냥 가볍게 읽고 치워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. 실제로 보더라도 각주를 포함해서 책 두께가 80페이지를 갓 넘기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. 그런데 또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요, 책이란 게 기대를 안 하면 또 괜찮은 문장, 괜찮은 내용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문장이 뭐였냐면요, 역사는 기록된 과거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.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나니까 최근 역사책들이 출판되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. 실제로 서점에 가서 역사책 코너들을 보시면 좀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만 보시는 책들이 많이 출판되고 있거든요. 지금 떠오르는 책만 하더라도 정밀성의 역사를 다룬 완벽주의자들이란 책도 있었고요. 그리고 마약의 역사를 다룬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라는 책도 있었거든요. 좀 그런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생각나더라고요.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이제 기록된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구나, 그런 소소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책이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6월 달에 10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짜잔! 바로 이 책이고요.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라는 책이고요. 저자는 티머시 스나이더, 출판은 부키라는 출판사에서 담당했습니다. 이 책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민주주의는 만능인가와 함께 구매했던 책인데요. 좀 민주주의를 공부해봐야겠다, 내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,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구매였습니다.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책을 구매했을 때 좀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들,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좀 이 책에선 그런 내용들은 그렇게 진중하게 다루고 있지 않더라고요. 러시아 전체주의 정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, 또 그 과정에서 연결된 트럼프 행정부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민주주의가 전체주의로 대체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늘 책을 도서관에 가서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6월 달에 11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책 제목은 타인의 해석, 저자는 말콤 글래드웰, 출판은 김영사에서 담당했습니다. 타인의 해석은 제가 어릴 때 말콤 글래드웰의 책을 너무나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구매했던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좀 신박하다면 신박한 이야기고 재밌다면 재밌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뻔한 내용을 또다시 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. 책 내용을 딱 한 줄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왜 낯선 사람을 잘못 해석하는가인데요. 저자의 또 다른 저서죠. 블링크와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하는 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직관을 따르라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, 타인의 해석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직관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다가 실수하는 경향이 짙다, 이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블링크와 타인의 해석을 모두 읽은 입장에서는 왜 같은 저자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지, 왜 모순되는 이야기를 하지, 그런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더라고요.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거 같은 경우는 너무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오묘하고 모순적인 책이었다라고 덧붙이면서 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6월 달에 12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책 제목은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고요. 저자는 노명우 씨, 출판은 4월의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담당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구매할 때부터 정말로 재미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구매를 했었고요. 그리고 실제로 읽으면서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 많았고 생각할 거리도 정말로 많은 책이었습니다.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, 우리가 보통 1인 가구라고 생각하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해와 고정관념, 그런 것들을 좀 깨트려주는 내용도 담겨 있고요. 같이 살고 더불어 살 줄 아는 것도 인간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한 능력이지만, 뿐만 아니라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살고 혼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. 좀 1인 가구와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이 책을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. 우리가 이런 책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한두 걸음 더 앞서서 출간하는 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냐면 이 책은 2013년에 출간이 됐었거든요. 개인의 취향에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게 2016년, 2017년 그때쯤이란 걸 생각해보면은 3년, 4년 정도만 늦게 나왔으면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좀 시대를 앞서가서 빛을 보지 못한 책이 아닌가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짜잔! 네, 제가 6월 달에 13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
책 제목은 2020 제11회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고요. 저자는 대상을 받은 강하길 작가님을 비롯해서 총 6분의 작가님이 참가해 주셨습니다. 출판은 문학동네에서 담당했습니다. 최근에 올렸던 책 리뷰 영상이죠. 소설보다 봄 2020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.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좀 더 무거운 소재,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. 페미니즘이나 여성 서사 이야기가 좀 주로 담겨 있었고요. 그리고 성소수자 문제나 좀 새로운 형태의 가족, 그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단순히 재미의 차원에서 읽어도 괜찮은 책이기도 하지만 다른 분과 대화를 나누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단편집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강하길 작가님의 음복, 김봉곤 작가님의 그런 생활, 장유진 작가님의 연수, 이 세 편이 유달리 좀 기억에 남았고 좀 많이 재밌었던 작품이었다 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6월달에 14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책 제목은 사람 장소 환대고요. 저자는 김영경 작가님, 출판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담당했습니다. 머리로는, 이론으로는 뭔지 알겠는데 이게 현실에서 또 나의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절대적 환대라는 개념 때문이었는데요. 신원을 묻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환대를 의미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적 공간에서만큼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환대를 해줘야 한다. 그럼으로써 그 사람의 상원권을 우리가 보장해줘야 한다. 이번 14번째 책 사람 장소 환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. 우리나라를 찾아온 외국인들한테 자기 목소리를 낼 상원권을 인정해줄 수 있냐? 오케이, 인정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성소수자한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적 공간을, 그런 상원권을 인정해줄 거냐? 네, 당연히 이건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. 이걸 한 사례 한 사례 곰곰이 생각하다가 범죄자한테서 딱 막히더라고요. 비교적 경범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그래 뭐 한순간에 실수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라거나 살인을 한 사람이라거나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이라거나 그 정도의 강력범죄, 그 정도의 심각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한테도 우리는 절대적 환대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. 회의적인 생각을 한번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책이 아니었나 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. 네, 제가 6월달에 15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책 제목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고요. 저자는 버트런트 러셀, 출판은 문예출판사에서 담당했습니다.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. 버트런트 러셀 일생의 지적 흐름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70살, 80살 나이를 먹고 나서 내가 23살 때 이 학문에 왜 관심을 가졌었지? 이 학문을 공부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지? 나 그런 이야기를 꼭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이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제가 6월달 16번째로 읽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. 책 제목은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. 저자는 정지우 작가님, 출판은 한겨레 출판에서 담당했습니다. 저는 이 책 같은 경우는 책 그 자체보다도 이 책 제목에 적힌 이 문장을 훨씬 더 먼저 알게 됐습니다. 저도 이 문장을 어디서 처음 알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라는 문장이 저한테 확 들어왔거든요. 왜냐면 저 역시 현실에서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모든 일들이 골고루 일어나고 있는데 확실히 저의 인스타만 보면 저의 좋은 면들만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절망이 없다라는 그 표현이 뭔지 알겠다. 이 문장의 출처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를 검색해봤는데 이 책이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. 야, 이거 책이었어? 라는 놀라움과 반가움을 가지고 이 책을 선뜻 구매해서 읽게 됐었습니다. 오늘 책 제목이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는 이 책 안에 포함된 수많은 에세이, 수많은 비평서의 글 한 꼭지 제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책을 사시기 전에 이 책은 정말 인스타그램을 철학하는 책이겠구나 라는 걸 기대하시지 말고 밀레니얼 세대 작가의 관점에서 풀어낸 밀레니얼 세대의 사회 비평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오늘 책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는 저 인간 이종재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는 있지만 이걸 해결하려는 방법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 좀 개인적으로 흥미로웠고 이 작가님한테 좀 더 다른 글도 읽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다음번에 독립서점에 들릴 때나 아니면 온라인에서 구매할 기회가 생기면
오늘 책 정지우 작가님의 다른 책도 한번 구매해서 읽어볼 예정입니다. 짜잔! 네,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6월달에 읽었던 책 16권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좋은 영상,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아요와 예쁜 댓글, 그리고 구독과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안녕히 가세요.